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좋은 성장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고작가님. 제목 그대로 저는 31살 도박 중독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포츠 도박을 좋아했고 유학 생활을 하며 카지노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실제로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9살이 되면서 심각한 중독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홀짝 맞추기, 언더 오버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제 돈은 결국 0원이 되었고 제 돈을 찾아야겠다는 오기로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대출을 하고 돈을 다 찾았으나 중독자였던 저는 게임을 계속하게 되었고 30살이 되던 해에 알지도 못하는 주식 코인까지 손을 대서 결국은 지금 7개의 은행에 대출 빚이 있습니다. 그냥 이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분들 많은데 이 친구도 지금 엄청난 착각인 게 뭐냐면은 뭐 잘한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건 다 그냥 2분의 1 확률에다가 다 돈을 건 거예요. 홀짝, 언더, 오버, 크냐 작냐 이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2분의 1처럼 보이는데 카지노는 정확하게 확률도 2분의 1로 설계해놓지도 않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조금 낮은, 게임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승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그 확률은 2분의 1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의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카지노는 여러분이 따던 잃던 신경을 아예 쓰지 않아요. 막 개인이 막 하면 막 카지노랑 본인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카지노는 절대 그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길 원해요. 그러면 엄청난 시행이 있을 거고 그 시행의 숫자가 충분하면은 카지노는 무조건 승률을 자기네가 갖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5%, 10%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도박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기를, 그거를 환경 설정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환경 설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환경 설정을 세팅하기에 음료도 무료로 주고 쇼도 있고 노래도 불러주고 화려하고 그런 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취해서 도박을 계속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 친구가 만약에 나는 그때 도박은 생각보다 잘했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생각도 지금 안 하더라도 지금 고쳐야 돼요. 왜냐면 순간 나중에 다시 뭔가 정상화됐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홀짝은 잘했지 뭐 이런 마인드로 도박하면은 더 크게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다시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읽어보면은 정말 악으로 돈을 걸어도 매일 틀렸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데 월 상한액은 230이다 보니까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안 났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8천만 원까지 가는 시간은 딱 3달이었습니다. 저는 3달의 쾌락으로 인해 앞으로 3, 4년이란 시간을 날려야 할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들은 결혼 준비에 집장만 하려고 얼마를 모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매주 있던 술자리에 돈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며 제가 이렇게 힘든 것이 위로 대상이 아닌 조롱감이었고 그들의 안주거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2번 다시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다 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만 책도 많이 사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제 문제점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과 게임을 좋아하고 PC방을 취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청소년 시절부터의 습관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C방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커피 한 잔 즐기며 게임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임 계정을 삭제하였고 다음날 게임이 하고 싶어 또 계정을 구매해도 다음날 다시 삭제하고 완전히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게임을 끊는 것과 도박을 끊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 대출 연체도 많이 하였고 독촉장도 자주 날라왔습니다. 금융사 직원과 매일 통화하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지금은 6개월 동안 단 한 판의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잘했네요. 매일 틈만 나면 체인지 그라운드를 보면서 제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에서 실천으로 가는 과정은 끔찍하게 안 되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고 강제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 가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여러분 끊어내는 거는, 게임을 중독됐는데 게임을 즐기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즐기는 거는 정말 뭐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저도 옛날에 겜돌이었고 제가 좀 여유가 생긴다면은 지금 세상에 재밌는 게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중독까지는 안 될 테니까
뭐 하루에 30분, 뭐 좀 길면 1시간 정도 저도 언젠가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건데 이 중독을 여러분이 의지만으로 끊어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환경 설정이에요. 게임을 대체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좀 잘 보여줬는데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계정을 삭제했는데 다음날 또 만들고 또 삭제했는데 또 만들고 이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는데 필요하면 5번이고 6번이고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완전히 끊어낼 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괴리감, 자괴감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약 물고 중독인 분들은 끊어내야 된다. 근데 환경 설정을 해야 된다. 이 친구는 어떻게 환경 설정을 했냐면은 저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근무 하루도 쉬지 않고 6시부터 11시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운동하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인 공부와 책 읽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기도 하지만 노는 시간을 없애고 나서부터 정말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일하고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 빚은 아직 갖고 있지만 부수입으로 200만 원을 더 벌다 보니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도박 중독자이신 분들에 대한 사연이 없는 것 같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체인지 그라운드를 통해 깨달았고 저도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울 뻔했어요, 순간. 정말 자세히 글을 쓰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빚을 다 갚고 성공해서 언젠가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날 뻔했어. 순간 훅 해갖고.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환경 설정을 했죠?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배달 아르바이트. 6시부터 11시까지 하면서 그냥 이 친구 너무 이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도 박수가 나오는 부분 있죠? 11시부터 12시까지 또 운동돼요, 심지어. 그 다음에 운동하고 피곤하고 졸릴 텐데 딱 공부까지 하고 잔대요. 그렇게 6개월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빚도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딴짓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돈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선택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였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선택을 작년에도 했고 지난달에도 했고 오늘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지 크고 작은 잘못된 선택을 매일같이 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다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반성을 통해서 복기를 하고 잘 살펴보면은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요. 이 친구는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 약 물고 자기가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좀 희망찬 소식을 얘기해주면은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나 투자 성공하고 싶잖아요. 안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거죠?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간에 초조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내 편이어야 됩니다. 시간, 그 다음에 현금 흐름입니다. 결국 이 친구는 돈을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다 갚을 거예요. 그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 뭔가 잘못된 길에 다시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절대 안 빠지길 바라고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사연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손 잡고 이렇게 깍지 꽉 끼고. 근데 제가 좋은 소식 얘기해드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뭐라 그럴까 최악의 상황에 몰리지 않았다면은 알바 했을까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하고 운동했을까요? 그냥 게임만 하고 허송세월만 보냈을 확률 높아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2년 뒤, 3년 뒤 빚은 다 갚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계속 끝까지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월급 250만 원이었는데 없던 현금 흐름이 200만 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치와 유흥에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할 금액이 매달 300에서 350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정말 안 망하는 것들, 뭐 지수라든지 정말 우량주들에 뭐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왜냐면은 이 친구는 자산 분배보다는 좀 리스크를 높게 갖고 가도 돼요. 왜? 도박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없던 돈이고 이 충격이 없었더라면은 평생 없었을 돈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는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쫄보고 겁쟁이여서 이렇게 리스크를 안는 거를 뭐라 그럴까 되게 쉽게 권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처럼 뭐 싱글이고 그 다음에 뭐 원래는 없었던 돈인데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은 이거는 저는 리스크를 안아볼 만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리스크는 안 할 때 변동성이 큰 자산들에 투자해라.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충분히 좋은 현금 흐름이 생겼으니까 우량주. 누가 그냥 들어도 좋은 회사들. 예? 뭐 미국의 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정말 큰 대기업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고 앞으로 미래가 좋은 회사, 발전적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ETF 뭐 아니면 자산 분배가 뭐 잘 된 ETF라든지 뭐 아무튼 뭐 이런 거에 꾸준하게 투자하면은 뭐 이렇게 한 10년 살면은 어느 정도 금방 잘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몇 번 자주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혼자 밥을 많이 먹거든요. 뭐 샌드위치도 먹고 이렇게 뭘 먹고 있으면은 이게 심지어 그 아주머니가 자전거도 없이 그다음에 지긋한 어떤 중년분이 코트 입고 와서 이렇게 쿠팡 이츠 배달민족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은 그냥 그 시간에 스마트폰 하실 시간에 그냥 심지어 그게 뭐 이어폰으로 뭐 들으면서도 할 수가 있죠. 그 시간에 그냥 제가 그분들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보셨다가 뭐 3,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벌자 하시면서 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면 특정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야 되고 어떤 이렇게 장소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배달 알바가 저는 보편화됐다는 거는 이게 뭐 엄청 뭐랄까 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랄까 부가가치가 높은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는 시간에 엄청 큰 돈은 아니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고 싶어 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게임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유튜브 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의 그러니까 뭘까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유튜브 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걸어서 배달하는 법. 강가장도 했었다니까요. 우리 유선이 남편.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런 거 생각 잘 못 하다가 강가장 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운동 삼아 진짜로 운동 삼아 그냥 내가 너무 할 게 없는 사람은 배달 이거 시스템 같은 거 배워나갖고 이렇게 알바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그냥 그런 말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또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가 제가 벌써 7년, 6년 전이네요. 와, 되게 옛날이네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홈스테이 파더가 싱글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팁을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버니까 열심히 파트타임을 하면서 낮에는 자기 사업을 해서 결국엔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낮에는 자기 수익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웹사이트 만들고 커리큘럼 만들고 그러고 저녁에는 계속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80시간, 100시간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어낸 심지어 이분은 외국인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뤄내고 그 다음에 위기도 극복해내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친구가 또 잘 말해준 게 뭐냐면은 짧은 얘기지만 결국엔 생각에서 실천으로 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만 하면 안 되죠. 한 번 했다고 여러분 세상 끝나는 거 아니죠. 지속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해놨잖아요. 네? 시작, 그다음에 결심, 시작, 그 다음에 지속, 그 다음에 피드백 싸움이라고. 이것만 되면은 결국엔 3년, 5년 지나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확신이 있고, 그렇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상상 스퀘어는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가 나와도 그냥 그것만 띡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도 단톡방을 만들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을 해도 그냥 책을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 단톡방을 만들어서 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 독립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더비에서 상상 스퀘어랑 콜라보를 해서 66 챌린지를 통해서 같이 단어를 외워보고 왜? 이게 시작도 어렵고 지속도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랑 계속 앞으로 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는 언젠가는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은 종식이 될 거예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몇 안 되는 채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모여서 여러분들이랑 뭔가 으쌰으쌰하는, 심지어 막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거기다가 왜냐면은 뭐 좀 괜찮은 독서 모임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참석하려면 막 3만 원 내는 데도 있고 막 5만 원 내는 데도 있고 7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돈 써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다가를 대접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으쌰으쌰 해갖고 다 같이 빡도 갑시다.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들 발표가 상상스퀘어에 실릴 수 있게, 여러분이 제가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입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얘기가 상상스퀘어에 실릴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좋은 자극을 주면서 응원하면서 위로하면서 멀리 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사연, 좋은 이야기, 좋은 성장 사연, 아니면은 제가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